다모임 수능생활 친구들 안녕하세요. 현지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험생활에서 영어학습 얼마나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고3이 된 친구들 그리고 재수, N수, 개강을 한 친구들이 선생님 저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요. 저 영어 등급 향상도 시켜야 하지만 국어도 급하고 수학도 급하고 탐구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논술 준비를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 예체능 친구들은 실기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학습이 어느 정도 분량이 돼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원하는 영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비법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학습의 루틴을 형성해서 적어도 3에서 5개월 정도는 지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루틴 형성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학교 시간표, 학원 시간표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자습 시간은 어떨까요? 내가 픽스되어 있는 학교, 학원 시간이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자습을 하는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일단 파악하셔야 돼요. 어떤 학생은 자습을 일주일에 40시간 하고 힘들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은 한 20시간 정도를 하면서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힘든데 40시간과 20시간의 갭은 정말 크지 않나요? 공부는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본인의 자습시간 캐파를 꼭 먼저 계산하라고 이야기해요. 한 주를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수험생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거의 한계에 미칠 정도까지 좀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자습을 42시간 했다 라고 하는 정량적 분석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안에서 영어 학습은 10%에서 15%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대평가였다면 영어 학습이 25%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능에서는 영어가 절대평가이고 또 학교별로 반영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25%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선생님 저는 1, 2등급은 곧잘 나오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1등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자습하고 있다면 4시간 정도가 적당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내가 3등급이다, 4등급이다, 혹은 그 이하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1, 2등급 하는 친구들보다는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6시간 내지 7시간은 꼬박꼬박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자습도 시간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월요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수요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금요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자습 시간표에 영어 자습이 픽스 되어져 있어야 해요. 물론 그 자습 시간은 본인이 듣고 있는 영어 수업과 박자를 맞추면 더 좋겠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대로 3에서 5개월을 지속하셔야 돼요. 보통 선생님하고 상담을 나눈 친구들이 여러 가지 감명을 받아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바로 그 달에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에이 때려쳐. 이거 뭐야. 그치? 영어는 해도 안 해도 똑같잖아.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선생님은 진짜 안타깝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7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다고 쳐도 한 달이면 몇 시간이 될까요? 28시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으로 영어 시험이 잘 읽히고 정답이 좀 더 팍팍 보이고 등급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한다면 수능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아주셔야 돼요.
적어도 선생님 생각에 총 시간으로 봤을 때는 100시간 정도의 자습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수업을 듣거나 인강을 보거나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수업을 보고 인강을 듣는 건 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와,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걸 다짐하는 시간이지, 본인이 직접 적용을 해서 문제의 답을 내보는 시간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최근에 그 수우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거기서 특히 모니카님을 좋아하는데요. 모니카님 춤추는 걸 보면 너무 경이롭고 너무 대단하고 감탄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모니카님의 댄스를 500시간 본다고 해서 비슷하게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원래 몸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죠. 직접 내가 서서 따라해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습이 중요한 거고 자습의 루틴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최소한 내가 그렇게 연습하고 내 나름대로 뭔가 답을 짜내는 경험이 100시간 이상은 되어야 여러분들이 영어 모의고사를 볼 때 뭔가 달라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아무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 한 달 정도 나는 열심히 단어도 외우고 공부를 해봤다. 근데 영어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빨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선생님의 강의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은 누군가의 수업을 듣는다면 당연히 3에서 5개월 뒤에는 실력이 늘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자신만의 루틴을 잘 지키면서 꼬박꼬박 갈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시간을 정해서 연달아 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험 시간은 어떤가요? 수능 70분 동안에 듣기 들으면서 간간히 독해도 좀 보고요. 듣기 시간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독해를 연달아서 막 몰아치게 되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죠. 모래시계가 줄어드는 것처럼 마음속에 조급함과 아주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나의 지식 발휘해서 이해력을 갖고 답을 찍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예쁘게 앉아서 주어, 동사,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답이 3일까 5일까, 처음부터 문제를 이렇게 루즈하게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풀고 시험처럼 풀지 않는 이유가 많이 틀릴까봐 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철저한 민낯과 마주하고 그 안에서 발전 포인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본인 좀 실력에 맞춰서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90분 정도의 영어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20분 내지 30분 정도는 문제를 시간을 정해서 연달아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한 문제를 푸는데 들어가야 되는 수능 시간은 평균 1분 40초 정도가 좋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평균이잖아요. 고난도 문제가 좀 들어간다면 2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야 될 거고, 실용문이라던가 간단한 요지 주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이상적인 시간인 거고, 선생님 저는 그렇게 시간을 잡고 풀면 도저히 답을 낼 수가 없다, 저는 진짜 노베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빠듯하지만 그래도 답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10문제를 20분 내에 푼다 라고 하면 난 20분은 힘들지만 30분 내에는 풀 수 있다, 이건 있어야 돼요. 근데 당장 이번 달에는 30분 내에 10문제를 풀겠지만 여러분들이 단어도 외우고 공부를 하고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뭔가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해요. 약간 그 쇠질을 할 때 느껴지는 그 집중감이라든지 무게가 점점 늘어날 때의 성취감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자, 근데 데드리프트 같은 걸 할 때 선생님이 처음에는 10kg, 15kg도 쩔쩔맸었거든요. 근데
이걸 점점 기초 운동과 함께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는 선생님이 선생님 몸무게만큼의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늘어가는 맛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은 좀 이렇죠. 하다가 완벽하게 하다가 또 완벽을 추구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난다거나 점점 성과가 보이지 않을수록 힘을 빼서 결국에는 중간에 때려치우는 일이 많잖아요. 자, 다시 체크포인트 2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신이지만 최대한 자기가 아는 것들을 짜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연달아 푸시고, 한 문제 평균 2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한 달 단위의 목표를 세워서 시간을 줄여가면서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잘 풀렸는데 시험장에만 가면 잘 안 풀린다 라고 하는 그런 징크스를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를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정확한 채점인데, 채점할 때 동그라미, 세모, X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세모는 뭘까? 보통 우리는 맞고 틀리고를 보죠.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알고 맞춘 게 아닌 게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영어는 객관식 시험이죠. 자, 그래서 내가 오답 소거할 거를 잘 소거하고 나면 결국 2개 정도의 선지가 남는데, 거기서 어떨 때는 내가 찍은 게 답이고 어떨 때는 내가 찍은 게 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맞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맞춘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세모와 X 중에서 세모를 먼저 공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X는 항상 틀리는 거, 아니면 주로 틀리는 거. 또 완전 노베의 친구들이라면 시험 시간에 내가 풀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는데, 당장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점수에 영향을 끼친다? 빠른 시간 내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점수가 좀 출렁출렁 거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세모를 잘 잡으시면 적어도 출렁거리지는 않고 일정한 점수대에서 점수가 움직일 겁니다. 왜냐? 세모는 내가 거의 정답 가까이에 갔는데 요만큼의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 요만큼의 지식을 채워서 얘를 항상 부족하지 않고 정답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예 모르고 손도 못 대는 문제보다는 맞추는 기간 짧아지는 거죠. 그 문제가 예를 들어 세모가 2개고 X가 4개예요. 여러분, 세모 2개를 빨리 건드려서 자기 점수를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10문제 정도를 시간 연달아서 풀어봐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5개 틀리는 친구나 6개 틀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그 5개, 6개 또는 그 10문제 전부 다를 분석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건드림으로써, 그것들을 선택함으로써 시간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0문제를 풀어서 주로 1개 내지는 2개, 아니면 다 맞을 때가 있는 친구들. 그럼 이 친구들은 보통 자기가 틀린 문제만 요렇게 보고 난 다음에 다 했어 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친구들도 따져서 물으면 근거 문장을 정확히 안다 라고 보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도 내가 다 맞은 날 또는 1개 틀린 날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알아. 점수는 또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본인만 아는 본인의 진짜 실력, 세모 문제를 꼭 체크하셔서 그것들을 탄탄하게 해 나갈 때 본인의 1등급이 고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포인트는 정답의 근거와 오답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90분 수업에서 자습에서 한 20-30분 풀고 6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한 두세 지문 정도를 골라서 뽀개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놓아주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두세 문제 정도들을 뽀갤 때 뽀개는 게 뭐냐? 그냥 단어를 찾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단어와 해석은 지극히 수단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인 거고, 사실 우리는 언어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주제를 찾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정답의 근거와 이것이 선지에 나타난 표현,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연결을 지어보셔야 되고요. 자, 오답인 선지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은 오답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납득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뽀개셔야 하는 거예요. 영어 학습을 단순히 단어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문장 해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어떤 경우에는 한글 해석을 읽어도 답이 명확히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죠. 수능 영어 시험에서 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영어를 수단으로 삼아서 어느 정도의 언어적 이해 능력이 있느냐, 네가 대학에 가서 학업을 할 만큼의 수학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어 학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한테 찐 실력을 남기는 바로 그 순간은 한국말 해석을 답 맞춘 다음에는 좀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근거 문장 정답 연결하시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는 받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럼 단어는 언제 외우나요? 단어는 짜투리 시간에 외우는 거죠. 단어는 몇 개 외워야 되나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자, 잠깐 선생님이 단어 외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단어 반복을 많이 해야 외워지는 거고요. 지문 속에 있는 단어여야 잘 외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능하면 무슨 땡땡 영어라고 하는 영어 책 이런 것들을 외우기보다는 본인이 읽을 독해에 있는 단어를 먼저 외운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 지문 속의 단어, 특히 주제문이나 선지에 있었던 단어 위주로 학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야 컨텍스트를 타고 더 기억에 잘 남으니까요. 단어를 외우는 개수, 이것도 몇 개가 적절한지 답은 없어요. 보통 시중에 땡땡 영어 단어는 데이 1에 50개 정도의 단어씩 들어있는데 여러분처럼 할 게 많은 수험생의 경우에 생으로 50개의 단어를 외운다는 건 사실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단어를 잘 모른다는 뜻이고 단어 외우기가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선생님은 파격적이에요. 단어 외우는 게 힘들면 아침에 3개, 저녁에 3개 외우라고 해요. 그럼 학생들이 좀 화내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이세요? 근데 아니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늘려가는 맛이 있죠. 3개가 되게 쉬워요. 5개. 그게 또 익숙해지면 10개. 여러분, 매일매일 20개 정도의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 이거 적지 않은 양이고요. 이게 루틴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단어 외우기는 자투리 시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진짜 노베이기 때문에 문장 끊어읽기도 안 되고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까 일주일에 한 6시간, 7시간 영어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5시간 정도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독해 위주의 공부를 하고요. 한 2시간 정도를 구문을 위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성 마이맥이나 아니면 메가스터디나 뭐 기타 다른 여러 인강업체 구문 수업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또 무료로 수업을 제공하는 EBSI에도 굉장히 좋은 구문 수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문 수업도요, 너무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서 완강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런 구문 수업들은 앞에는 잘 듣고 뒤에 되게 중요한 뭐 특수구문, 도치, 병렬, 가정법 이런 것들은 잘 안 듣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췌해 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일주일에 한두 강씩 병행한다. 근데 그것도 기간은 꼭 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2개월 내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릴게요. 와, 선생님이 진짜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드디어 마지막 포인트, 주간 복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복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공부했거나 화요일날 공부한 내용이 주말쯤 됐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죠. 우리에게 체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학습을 한 다음에도 이것들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잊혀지거든요. 특히 우리처럼 공부량이 많을 경우에는 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주말에 한두 시간 정도는 그 중에 공부했던 영어 단어나 영어 독해책을 쌓아놓고요. 전부 다 복습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별표 친 내용, 그 중에 중요하다고 기록한 내용 정도는 반드시 주간 복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영어에 대한 방법만은 아니에요. 사실 선생님은 이과 담임 선생님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수학이나 과학 과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주 동안 공부했던 걸 쌓아놓고 내가 별표 쳤던 것만 빠르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걸 해본 친구들은 알지만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험 때 진짜 킹 받는 게 뭔가요? 정말 쪽팔린 게 뭔가요? 내가 진짜 모르는 거 한 번도 안 봤던 문제를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받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풀어봤는데, 나 이 단어는 봤는데, 나 이런 내용 알 것 같은데, 근데도 모르겠을 때 갑자기 자기 머리를 탓하고 나는 공부가 아닌가 봐 하면서 급격히 좌절에 빠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머리의 문제이거나 여러 가지 다른 기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체화가 안 됐기 때문인 거죠. 반복. 근데 매일매일 공부한 걸 여러분들이 주말에 과목별로 모아서 한 번씩 다시 되짚어 주시고, 또 모의고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보니까 모의고사 보기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을 놓고 월간 복습으로 한 번씩 다지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할 게 많습니다. 숙제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내가 또 새로운 문제를 풀고 새로운 고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은 잘 다지기가 돼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계속 꼭꼭 눌러 담아가면서 진도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선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오늘 잔소리 완전히 길죠? 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예를 들어 수학이 일주일에 16시간 자습이다. 그럼 16시간 안에 정말 내가 해야 될 컨텐츠를 골라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공부함으로써 영어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선생님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영어 정말 하려고 했는데 수학하다가 국어하다가 못했어요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은 시간을 잘 정해놓으시고 그 시간 안에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그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과목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영어학습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쩜 이건 영어를 위한 학습 방법이라기보다는 수험생활 전반의 모든 과목에 대한 학습 방법일 수 있습니다. 루틴 형성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정해서 연달아 푸는 실전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채점을 할 때 반드시 동그라미 세모 X의 구분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정답의 근거와 오답인 이유를 반드시 찾으셔야 하는 거고요. 주간 복습을 통해서 매 주마다 다지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 잔소리 or 꿀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